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구 기온이 사상 최고를 보인 데 이어 해저 수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엘니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 중서부에는 때 아닌 폭설이 쏟아졌고 더불어 우리나라는 봄철 꽃가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최고 28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봄철 날씨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YTN 차윤희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 엘니뇨가 더욱더 강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 그 해저 수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엘니뇨가 강화되고 있다는 건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죠. 지난해 지구의 기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기후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상의 날인 지난 23일 폴 이거튼 유엔 대표는 2,000m의 해저의 평균 수온 역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양 수온의 변화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수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면서 엘니뇨와 같은 기상 현상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온난화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봄철 꽃가루입니다. 기후변화로 생태 환경이 바뀌면서 알레르기 환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네, 꽃가루 알레르기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봄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이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꽃가루 농도는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20도 정도고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때 최고치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의 주범은 참나무와 자작나무, 오리나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이 참나무인데요. 이 소나무를 밀어내며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들이 더 고사하고 있고 다른 압력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소나무 숲이 참나무 숲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나무 외에 외래종 잡초류도 문제입니다. 특히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꽃가루의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른 온실에서 이 단풍나무돼지풀을 길러 꽃가루 독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산화탄소 200ppm 환경에서보다 이보다 3배 정도 많은 600ppm 환경에서 이 꽃가루 항원 농도가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꽃가루로 알레르기성 비염 유병률이 1998년 1%에서요. 2014년에는 15%로 급증했고요. 또 꽃가루로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한 사람이 35%에 달했습니다. 이 꽃가루 알레르기는 곧 다가오는 4월과 5월 사이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요.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이 꽃가루를 피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꽃가루를 조금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봄이면 유독 코가 간질거린다거나 눈이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봄에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질환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증상을 봄의 통가을의 정도로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은 축농증이나 중이염, 만성 후두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이 알레르기 결막염 또한 그대로 방치하면 각막 궤양으로 발전해 영구적으로 시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의 증상이 있으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집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동물의 털, 비듬, 그리고 바퀴벌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원인이 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하는 게 사실 가장 최선의 예방법이겠죠. 하지만 이 무작정 집안에만 있다고 질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내 온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요. 청소기보다는 물걸레를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을 증가시키는 밀가루와 육류보다는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이 곡류와 과일, 채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이 충혈되면서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처럼 원인은 비슷한데요. 가장 좋은 건 눈을 보호하는 거겠죠. 평소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는 당연히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알레르기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항원과 싸운 경험을 기억해야 다시 나타나는데 이를 이용한 알레르기 반응 검사법입니다.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인 알레르겐을 피부에 소량 주입해서 검사에 포함된 주요 항원들 40가지에서 50가지 정도가 반응이 되는지 검사한 후에 이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봄철에는 아무래도 좀 건조한 데다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는 게 화재인데 제가 듣기로는 불씨가 바람을 타고 뭐 최고 한 2km 이렇게 크게 날아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거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산불 등 화재 사고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특히 3월까지는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에서 이 소각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바짝 메마른 밭의 환경과 똑같이 이 실험 환경을 조성해서 불을 피워봤습니다. 순식간에 활활 타들어가더니 네. 이를 열화상 카메라로 화염의 온도를 재보니까 용광로 온도와 비슷한 800도를 넘었습니다. 네. 이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태우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강한 바람이 가세하면 상황은 당연히 더 심각해지겠죠. 초속 4.5m의 바람을 불어넣은 결과 불길의 확산 속도가 5배나 더 빨랐고 이 화염이 옆으로 눕게 되면서 최대 28배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불씨가 2km까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그리고 2005년 양양 산불 등 대형 산불은 모두 3월에서 4월에 강한 바람에 의해 빠르게 확산했는데요. 올해 발생한 산불은 벌써 167건, 그중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담뱃불로 인한 실화가 70% 달합니다. 봄철에는 등산을 하거나 꽃구경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산을 찾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밝은 소식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사실 축제의 달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한강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요. 네, 봄꽃 하면 가장 어떤 꽃이 생각나시나요? 벚꽃이죠. 네, 벚꽃. 네, 그렇습니다. 벚꽃을 포함해서 뭐 개나리, 유채꽃, 찔레꽃, 뭐 장미까지 이 꽃도 보고 다양한 행사도 즐길 수 있는 한강 봄꽃 축제가 4월 2일부터 58일간 한강공원 곳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개막일을 맞아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개나리 따라 산책길을 걷는 한강 개나리 꽃길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봄꽃의 벚꽃도 빠질 수 없죠. 4월 4일에는 여의도 봄꽃 축제가 시작돼 10일까지 이어지고요. 또 주말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물빛 무대에서 한강 벚꽃 콘서트도 열린다고 합니다. 5월이 되면 그야말로 봄꽃들이 절정을 보일 텐데요. 5월 14일과 15일에는 한강 설해섬 유채꽃 축제가 있고요. 장미가 만개하는 5월 하순에는 뚝섬과 양화 한강공원에서 화려한 장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축제 기간에는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생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됩니다. 4월 23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서울시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클래식 음악을 선사하고요. 5월 14일에는 설해섬 유채꽃밭에서 나비 500마리가 풀어져서 축제의 묘미를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5월 29일 이촌 한강공원에서는 휴식을 즐기고 싶은 시민을 위한 이름도 이색적인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다양한 축제들 앞으로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리에는 다채로운 봄꽃들이 봄을 더욱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봄은 언제나 짧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활용하셔서 봄이 가기 전에 완연한 봄을 충분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